어머, 오셨어요? 어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원님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드디어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조건 먼저 알려드릴게요.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남성분인데 만 35세라면 병역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학생 분들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일반 청약 통장을 가입하시고 나중에 취업하시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먼저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주택 여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인 저 같은 분들, 두 번째로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분들, 세 번째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각 조건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입 가능 기간이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할지 또 다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새롭게 선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저는 처음에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한다는 것이 꺼려져서 어리석게도 주택 청약을 빨리 들지 않았습니다. 저 부모님도 그렇게 주택 청약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고, 그런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은 10년 만기 시 3.3%의 이율이 좋고 더군다나 비과세여서 즉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아서 꼭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재테크 상품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로또처럼 좋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주택 청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는 기본적으로 힘들잖아요. 청약을 통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는요. 첫 번째로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 명세서, 두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 이게 주민등록 등본은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뒤에 번호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전체 포함할까요? 포함. 발생의 신고의 변동 사유. 포함, 포함.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등록증. 이렇게 세 개를 가져갔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할 때 되게 까다롭고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소득 확인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ISA 소득 확인 증명서랑 원천 징수 영수증이랑 급여 명세서랑 소득 금액 증명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해보니까 ISA 소득 확인 증명서가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뽑을 수 있는 소득 서류였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도 그래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 재무팀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ISA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 금액 증명서나 ISA 소득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받아야 이제 은행에서 검토를 할 때 괜찮다고 보이는데 지금 5월이 되지 않아서 5월 전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작년 소득도 잡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회사 직인이 딱 찍힌 급여 명세서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꼭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고 내가 근무한 월에 받은 모든 급여 명세서를 다 들고 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2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2월 거랑 3월 거 두 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주택 청약을 들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국민은행 거거든요.
파란 색깔이고요. 왜 국민은행을 선택했냐면 국민은행을 가장 오래 많이 사용했고 또 국민은행이 제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주거래 은행에서 주택 청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주택 청약을 들면 적금 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또 예금 금리를 우대해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은행에서 주택 청약을 들어야 그런 적금 상품이나 예금 상품 더 잘 들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청약 같은 경우는 매달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쓰는 은행을 통해서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내가 항상 잘 체크할 자신 있고 꾸준하게 확인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굳이 주거래 은행으로 안 하시고 다른 은행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국민은행으로 가보실까요? 자동이 잘 지킬 거예요. 서울 지역이세요? 네.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되세요. 비밀번호 입력 후 녹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처리 중입니다. 저기 펜 잡으세요. 이름 사인 확인하세요. 사인하고 확인하세요. 금액은 아까 말한 대로 2만 이상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주택 확인 등록해 줄게요. 소득 공개 받을 수 있게끔. 네. 인터넷으로 입금 가능하니까 아무 때나 하시면 되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쉽다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은행에 가서 제가 준비한 서류들만 드리면은 알아서 다 해주시고 서명만 되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저는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게 일단 조건부터가 까다롭고 또 준비해야 할 서류도 까다로워서 미루고 미뤘던 건데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금방 해버렸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까다롭게 생각했냐면 제가 아마 작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국민은행 앱에 있는 채팅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 3번, 4번 이상을 이제 새로운 상담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청약 통장을 들고 싶은 은행에 전화를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소득 서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맞나요? 이거 2018년 걸로 준비했는데 맞나요? 이런 식으로 꼭 더블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이 서류가 빠지셨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더라도 이거 서류 확인 맞나요? 이렇게 은행에 한번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약을 제가 들었고 청약 당첨을 그럼 높이는 팁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청약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만 가점제로 진행이 되어요. 그 이상의 집은 가점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랜덤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운에 맡겨야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이 획득한 점수 가점이 높으시다면 소형주택에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가점이 되게 턱없이 작다 하시면 조금 크더라도 평수 높은 대로 되게 운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예치 금액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가지고 순위를 가르게 되는데요. 가점 항목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청약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제입니다. 총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15년 이상이 최대예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 공고가 난 날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1점이고 점점 계속 올라가서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을 만약에 15년 이상 하셨다면 17점으로 이제 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해야 할 점수가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입니다.
총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 가입 기간이랑 마찬가지로 총 15년이 최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미만일 경우 2점, 점점 점수가 이렇게 2배수로 올라가서 15년 이상일 경우 32점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할 수 있는 점수가 부양 가족에 대한 점수예요. 총 35점이라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되게 높다 보니까 이를 악용한 범죄도 일어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은 가입 기간만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가입 기간은 내가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만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죠.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빠르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35살쯤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20살에는 청약을 넣어야 15년 이상이 되니까 제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청약 통장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1만 원이라도 넣어둘 것. 그다음에 둘째, 직장이 생긴 후에는 저축 금액을 늘려서 청약 1순위 조건인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이제 청약 통장에 모아둘 것. 그리고 셋째, 어디서 최초로 가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일 당시 거주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약이 가능하니까 거주 지역에서 지원을 하시거나 다른 지역에서 하시고 싶으면 미리 이사를 가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기 힘든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청약 통장 계획은요,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넣을 계획입니다. 왜 20만 원이냐면요, 월 2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20만 원을 계속 납입했다면 원금이 2,400만 원이고 이자는 약 399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2,799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 적금과 다른 것은 이자 399만 원에서 원래 적금 같으면 세금을 떼고 저한테 줄 텐데 이 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받은 이자 그대로를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더더욱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청약통장을 들은 것이고요. 굳이 내가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율 3.3%의 이자에서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되게 나라에서 해주는 선물 같은 통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입을 했고요. 티모님들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항상 봐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한 댓글들은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늘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힘나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